자, 오늘은 21년 6월 이제 고2 한국지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이도는요, 선생님이 이제 풀어보니까 미리 풀이집을 만들어 놨거든? 굉장히 쉬워. 뭐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그냥 여러분이 충분히 자연지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빠르게 풀이 하고 또 맞춰봅시다. 자, 1번 빨리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이제 풀이들은 다 따라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자, 다음 자료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자,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 즉 나의 특징을 찾으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 두 지도는 뭐냐면은, 지리지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신증 동국 여지승남, 우리가 관찬 지리지 할 때 배웠던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택리지예요. 이제 사찬 지리지. 자, 그래서 지금 가는 보면은 백과사전식 기술이 되어 있어. 그치? 파트를 나눠가지고. 왜? 통치 목적, 통치에 유리하기 위해서, 통치하기에 편리함을 기하기 위해서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했고, 당연히 나라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조선 전기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가. 그다음에 나는 뭐냐면 주저리가 좀 많죠, 여러분. 자, 갑천은 들판이 아주 넓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갔어. 그죠? 택리지고 조선 후기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중안의 택리지입니다. 알겠죠? 실학적인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택리지를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그 가거지 조건, 그지? 지리, 생리, 인심, 산수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거니까 또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택리지의 특징을 찾으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요걸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별표에서. 자, 고는 높음, 큼, 이름을, 그 다음에 저는 낮음, 작음, 늦음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제작 시기는 어때? 택리지가 훨씬 늦겠지. 그러면 윗면에 가면 안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C, D, E 중에 있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저자의 주관적 견해 반영 분도. 아까 높다 했죠? 그럼 D하고 E 중에 있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실학의 영향은 어때? 크다, 작다? 크다. 그럼 고겠지. 그러니까 이 E가 아니고 D로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가상의 섬의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닥터 헬기 착륙장 입지를 선정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 보래. 자,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 뭐 풀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이 그냥 무슨 퍼즐하는 겁니다. 자, 인접한 도로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이어야만 한다. 그럼 300m가 되는 이 지역은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면의 경사는 20도 미만 지역이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 조금만 줄여서 볼게요. 지금 20도 미만인 지역, 이 D가 해당하는 지역은 좀 진하게 보이니, 여러분? 여기는 20도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E도 안 되고 D도 안 돼. 그러면 두 개 이제 빼고 33% 비율로 올라왔죠, 답이. 그 다음에 마지막, 환경 보전을 위해 천연보호구역은 제외 안 돼. 그럼 B급 있는 부분은 안 돼. A하고 B를 지워. 그럼 C밖에 없잖아. 그치? 얘들아,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거 풀어야 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관련된 수업 활동이다. 학생 A가 활동을 종료했을 때 받은 스탬프 확인표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좀 키워서 볼까? 자, 활동 방법. 문제를 풀고 옳은 대답이면 이제 도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알겠지? 틀리면은 받지 못한대. 그럼 보자. 기억. 자, 반도 국가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여러분, 요건 우리가 그 앞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 할 때 보면은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반도 국가로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좋아. 그럼 요거 뭐냐? 요 별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치? 이 모양 스탬프를 받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그럼 여러분, 역시나 뭐니? 지리적 위치죠. 그죠? 그래서 중위도에 위치해서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해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오니까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건 못 받아. 그 다음에 동경 135도를 표준 경선으로 사용하는 것까진 맞아요. 그쵸? 본초 좌우선보다 9시간이 느린 게 아니고 9시간이 빠릅니다. 그쵸? 그래서 X, 아니요. 그러니까 이 도장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아야겠죠. 그럼 밑에 찾아볼까? 그렇지. 자, 스탬프 확인표 보면은 이 폭탄 모양하고 그 다음에 B급 모양 두 개 받았지. 얘는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여러분이 메모 하나 할 게 있어. 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리적 위치하고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일단은 처음 할 때. 그치?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라고? 절대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적 위치가 안 나왔죠. 그거는 이제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국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와 수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절대적 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 자, 다음 어느 야영장에서 나눈 대화 일부이다.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기는 강원도 최북단의 고성군 거진읍 땡땡땡길 32-5 번지라는 곳인가 봐. 그 다음에 야영장 앞에 펼쳐진 사비는, 여러분 사비는 모래사장이에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어디에? 고지 아니고 만에 발달하죠. 그리고 사빈 뒤에는 사구, 사빈의 모래가 뒤로 날려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유명하고 주변에 석호, 여러분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그쵸? 이 하천이 만든 골짜기에 물이 찹니다. 근데 앞에 파랑과 연안류가 퇴적작용을 해서 앞에 사주가 생겨. 그러니까 앞에 물을 막아버리는 거야. 안에 물이 갇히겠지. 그치? 이 석호는 강원도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석호의 물은 여러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조금 뭐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염분 때문에. 기계에 소금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기역은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 자, 고성군 거진읍 땡땡땡길 32-5. 그치? 공간 정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 얘들아 땡 조류의 퇴적작용은 갯벌이에요. 쓰셔야 됩니다. 갯벌. 그 다음에 디귿 이 석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겠지. 왜? 하천에서 계속 퇴적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축소가 돼요. 그 다음 디귿 맞고 리을 니은과 디귿은 해안의 만입부보다 돌출부, 즉 만보다 고지에 잘 발달한다. 아니 얘들아 석호하고 아까 사비는 만이 아니고 고지 아니고 어디에? 만에 발달합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5번. 자, 다음 자료는 학생이 제출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기역, 리을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일단 알아둬야 될 게 범람원이에요. 범람원. 여러분, 범람원이 뭐라고? 하천이 흐르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만들어진 지형들을 범람원이라 그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습지, 그치? 그 다음에 자연제방, 그 다음에 뭐 하안당구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자, 그럼 땡땡군의 A, B 지역. 땡땡군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것만 보고는. 자, 근데 A라는 지역은 보니까 논, 뇽, 그죠? 이 밑에 막힌 거, 논입니다. 논. 그 다음에 B 같은 곳은 지금 밭이 보이죠? 취락도 위치하고 있고, 취락은 이제 집. 그 다음에 과수원이 보이네. 밭과 과수원, 취락이 위치하는 곳, 물을 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이 잘 빠지거나. 그래서 하천이 흘러가고, 여기는 자연제방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뒤에 곳은 배우습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사 결과 보자. A가 배우습지였어요, 여러분. A는 B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땡. 그죠? 해발고도는 자연제방이 높지. 땡. 기억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A는 B보다 배수가 양호하고. 아니지, 얘들아. 이 배우습지는 물이 안 빠져요. 이건 어디? B입니다, B. 땡. 그 다음에 B는 A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자연제방은 여러분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겠지.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결론. A는 배우습지이고 B는 자연제방이다. 맞아요. 답은 5번. 쉽다.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은 수업 노트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또 옳은 설명만을 고르래요. 자, 하천의 특색 보자. 메모 잘 하고 있죠, 여러분? 잘 해야 돼. 쌤이 얘들아 좀 방법을 바꿔봤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좀 깔끔하고요. 칠판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그 다음 여러분한테 설명에 조금 더 치중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쌤이 미리 써놔서. 자, 두만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큰 하천은 황해와 남해로 유입한다. 그쵸?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4대 강이라고 하는 건 낙동강 빼고 다 이 황해로 흘러가잖아요. 서해. 계절에 따른 하천의 유량 변화가 큽니다. 왜? 우리나라는 여강집, 여름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름에는 많이 때려 붓는다는 거죠. 그리고 감조 구간이 나타나. 감조 구간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하천을 감조 구간, 그치? 이 밀물, 썰물의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구뚝을 만드는데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만 있고 한강에는 없어. 한강에는 근데 여러분 인천에 뭐가 있어? 여러분 대답했니? 대답 못했을 것 같은데 관문이 있죠. 관문. 그쵸? 물 채워가지고 배 들어오게 하고 다시 나갈 때는 쭉 물을 빼는 그런 관문이 있다. 자, 주요 하천 지형은 하천 중상류는 감입공류 하천입니다. 앞에 적혀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하안당구.
그쵸? 이 평탄했던 지형이 퇴적물이 쌓였던 지역이었겠지. 근데 여기가 이제 융기를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계단 모양의, 그렇지, 강 주변에 계단 모양의 언덕이 형성될 것이고, 선상지, 부채 모양의 땅, 그쵸? 네, 하천 중하류, 자유공유 하천, 그치? 여기는 범람원이나 아까 나왔던 거, 뭐 자연제방이나 배우습지 같은 거, 그다음에 삼각주. 삼각주의 특징은 뭐니 여러분? 하천이 가지고 오는 퇴적물의 양이 이 밀물, 썰물, 조류가 가져가는 양보다 많아야 삼각주가 형성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낙동강 삼각주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를 풀 때 어긋날 게 없습니다. 그럼 옳은 거? 자, 볼까? 기억은 계절별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기억이 뭐였니? 하천의 유량 변화가 크다. 그쵸? 강수량 차이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의 예로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있다. 한강 없어요. 맞아요. 자, 디귿. 자, 디귿은 리을보다 유료 변경이 활발한 편이다. 여러분, 가믹공유하천이 아니고 자유공유하천이 유료 변경이 활발해. 그럼 선생님 또 왜요? 라고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자유공유하천은 옆을 깎지, 옆을. 구불구불 흐르면서. 무슨 침식? 측방 침식. 그쵸? 그 다음에 이 가믹공유하천은 아래, 하방 침식이 더 우세하지. 얘만 한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세하다는 거야. 리을. 리을은 디귿보다 하천의 하방 침식. 아니죠. 방금 말했어요, 여러분. 어디? 측방 침식이 우세해서 어디? 유료 변경이 활발하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7번.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 쉬워. 여기 뭐 태백이란 지역 같고요. 설문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습을 사진 촬영했대. 그럼 가서 해야겠지. 그럼 어디에서? 야외 조사에서 해야겠지.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그렇지? 이런 것들은 뭐 면담 설문지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여기 실내 조사예요. 가서 설문하거나 면담하는 것은 C, 야외 조사고. 자, 넘어갑니다 이거. 자, 8번. 너무 반갑지 않니 여러분? 한탄강. 여러분 나중에는 한탄강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기도 해. 근데 여러분이 딱 보면 그냥 용암대지, 철원 용암대지, 그치? 현무암질 용암의 열화분출. 근데 여기는 수리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 논, 철원 오대살 유명하다고 했고, 여기 절벽, 그지? 주상절리도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름이라고 나와 있어. 기생화산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가 만들어질 때 옆으로 조그만하게 터진 친구들, 바로 기생화산이에요. 오름, 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집안의 융기와 관련된 지형들은 뭐 고위평탄면, 쌤이 안 썼네? 써놓을까? 고위평탄면, 그 다음에 하안당구, 그 다음에 뭐 해안당구, 이런 것들이 다 집안의 융기의 어떤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암석의 차별 침식,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침식 분지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뭐 시스텍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 파랑의 침식작용, 해시계, 그 다음에 해식동, 시스텍, 파식대 같은 것들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하천의 퇴적작용, 이거는 범람원, 삼각주, 그다음 뭐 위에 아까 있었던 선상지, 이런 것들 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자, 다음은 TV방송의 한 장면이다.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긴 카르스트 지형이고 여러분 석회암 지대예요. 자, 정선도 중요하고요. 삼척, 단양, 그다음에 영월, 뭐 울진, 이런 곳들, 그치? 강원 남부, 경상북도 북부, 그다음에 충청북도 북동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분 돌리네, 그 물이 잘 빠지는 와지라고 하지, 구덩이가 있고요. 이게 많아지면 우발라라고 합니다. 자, 기억. 지하의 용암동굴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화산 지형에서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석회암의 용식작용 맞죠? 빗물과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녹아. 그 다음에 디귿. 배수가 불량하여 주로 논으로 이용된다. 얘들아, 여기 물이 잘 빠져. 그래서 주로 이제 밭으로 이용돼요. 그래서 우리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 농사 굉장히 잘 됩니다. 유명하고요. 리을. 기반함이 풍화된 붉은색 토양. 여기는 철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했지. 영양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대토양. 우리가 성대토양, 간대토양. 성대토양은 뭐 기후에 따라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 간대토양은 엄마 간대, 그치? 엄마 돌멩이 따라서 형성되는 것. 답은 체크는 안 해놨지? 4번. 자, 그 다음 10번. 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친일파야, 친일파. 자, 다음 자료의 가에 대한 설명. 여기는 독도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고 동도와 서도를 비롯해서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자, 1번. 신생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다. 맞죠, 여러분? 근데 제일 빠르다고 했어요. 몇 기? 3기. 그 다음에 천연보호구역 지정돼 있다고 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아닙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아니잖아, 여러분. 알잖아, 이거. 뭐 통상기선 12를 적용하죠.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그래서 우리 무슨 지배? 시류적 지배. 일본이 우기면 그렇게 우리는 말해줘야 돼.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주변 해역에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한류가 난류가 많나? 그치? 굉장히 풍족한 어족 자원이 형성이 돼. 근데 이제 갈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한류성,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는 별로 없다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 자료는 여행기의 일부이다. 기억에 대한 옳은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인천에서 출발해서 영동고속국도를 타고 강릉으로 가다 보면 AB 구간을 지난대. 자, AB 구간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제 대관령 평창이거든요. 해발고도가 높고 기복이 작은 평탄한 고원 나와 있죠. 고위평탄면. 이 지형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고위평탄면이고요. 평창, 대관령 알아두시고. 자, 볼까? 기억.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분출로 형성됐다. 이건 용암대지에 대한 겁니다. 보통 나오면. 그렇지. 그 다음 뭐 한라산. 우리 제주도에 대한 설명도 여기 되겠죠. 산록부. 한라산은 참고로 여러분, 산 정부 꼭대기는 이렇게 경사가 급합니다. 자, 니은. 비슷한 유도의 저지대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그렇죠. 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좀 춥겠지. 시원하고. 다음에 디귿. 한반도가 융기 이전에 평탄했다는 증거가 되는 지형이다. 왜? 융기하면은 평탄했던 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맞죠? 봄철에도 토양에 오랜 기간 수분을 유지하여 목초 재배에 유리하다. 맞아요. 이 눈도, 비도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분이 많아서 이제 농사도 잘 되고, 특히 고랭지 농업 여러분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시기를 달리해서 보통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2번. 잠깐만, 물 좀 먹고. 자,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C에서 고른 것은, 자, 가다는 각각 A, C 지역 중에 하나이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A는 서울이죠. 그 다음에 B는 울릉도고요. C는 제주 하는 이제 멍청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찍혀 있어. 서귀포예요. 자, 세 지역 중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 가장 추운 곳은 어디냐 이거죠. 그러면 어디? 서울입니다. 그죠? 서울 A. 두 지역 중 겨울 강수 집중률. 당연히 울릉도겠지. 여기 B. 아닌 것이. 뭐야 이게? 3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13번. 자, 다음 자료는 어느 고지도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이 보면 다 알아요. 축척? 숫자 몰라도 돼. 근데 고산자 김정호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크죠? 세로 약 7m. 근데 다 나눠져 있어. 자, 여기는 쌤이 키워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목판본이고요. 나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분첩 절첩식 나눠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지도표가 있어. 법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발고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산줄기의 어떤 굵기를 통해서 어림 짐작할 수는 있지만 몇 미터인지 확실하게 몰라. 그 다음에 하천 이용, 우리 하천의 어떤 단선이냐 쌍선이냐를 두고 알 수 있죠. 그 다음 방점을 찍어서 뭘 할 수 있지?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심리마다. 자, 지도의 중심부에 중국이 위치한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기억나니? 이 중국 크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천화도. 상상 속의 지도죠. 2번. 상상의 국가 지명은 다수 표현했다. 천화도입니다. 등고선 없어요. 그 다음에 해발고도 자세히 몰라. 산줄기는 표현되어 있어. 알겠지?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이거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 분첩 절첩식. 아까 말했잖아. 그지? 정답. 자, 14번. 자, 보면은 온라인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말. 우리 속담에 정이열 바람살에 검은 암소 뿔 오그라진다. 이는 봄철의 문턱에 접어들어도, 그죠? 세찬 바람이 위세를 부린다. 아, 봄이 다 다가왔는데 바람이 굉장히 강한가 봐. 그치? 그래서 이 기후현상은 꽃샘추위래. 봄이 됐는데 여러분 갑자기 추울 때 있지? 이때는 시베리아 기단이 갑자기 힘이 커져서 그래. 한랭 건조한 그 기단 말이죠. 자, 그럼 1번 볼까? 고온다습한 해양성 기단이 유입된다. 여름이죠. 그 다음에 자,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장기간 정체할 때, 이게 여름입니다. 남서기류하고 북동기류가 만나서 차고 비가 많이 오는 놈하고, 그 다음에 덥고 비가 많이 오는 놈. 그래서 장마 기간에 크게 덥진 않지만 강수량이 굉장히 많죠. 남고 북저형? 그러면 바람이 어디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 올라오겠지. 여름이죠. 그다음 저위도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 늦여름부터 초가을. 8, 9, 10. 그지? 이때 많이 통과한다고 했고요. 이 태풍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쵸? 답은 2번. 그 다음에 15번.
여러분이 내신에서 나름 좀 공부할 때 애를 먹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쵸? 왜? 돌멩이가 좀 복잡했잖아. 자,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사를 배울 때도 관련이 있는 거지만 이런 문화재들을 화강암으로 많이 만들어서 질 좋은 화강암. 화강암은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중생대. 그래서 시기는 중생대. 그리고 마그마와 관련된 화성암이죠. 근데 이 친구가 땅 속에서 굳은 거야. 관입해가지고 굳은 거. 이게 만약에 터졌으면 분출암, 화산암, 그치? 현무암이라고 우리가 하겠지만 관입암입니다. 화강암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의 특징. 너무 쉽다. 여러분 어떤 수준의 시멘트 공업의 주된 원료 석회석이죠. 고생대 조선 노충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쵸? 해성층이었습니다. 그다음 니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관이밤 맞죠? 그다음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맞죠? 그다음에 주로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 여러분 침식 분지의 산지는 뭐니?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죠. 그쵸? 가장 오래된 거. 그래서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가 아니고 분지 부분은 화강암이죠. 답은 3번. 자, 5개 남았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여행 상품 홍보물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찍혀있는 데가 보면은 태안, 부안, 고성, 부산, 강릉. 물론 여러분 여기 아직 익숙하지 않지. 그치? 3학년이 되면 너무 쉬운 곳이야. 이 태안 같은 곳은 나와 있어. 대규모 해안사고. 우리나라에서 사고 문제가 나오면 모래 언덕 있죠? 태안을 냅니다. 신두리 해안사고. 부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파식대랑 해시계 같은 걸 잘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고성은요, 강원도 고성도 있고 경남 고성이 있는데 지금 경남 고성을 말하는 거거든? 공룡 발자국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부산? 여러분 부산에 주상절려 해안폭포가 왜 있어? 제주도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계단 모양의 해안당구. 해안당구는 여러분 항상 어디 나온다고? 정동진. 오케이? 다음 17번. 자, 다음 신문기사 일부이다. 기억을 통해 이 지역에서 나타날 변화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고른 것은. 자, 볼까요? 지금 도심 4개 복개 하천을 순차적으로 복원한다. 그러니까 이 하천 위를 덮어놔서 우리가 활용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강을 덮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뜯어내는 거. 그래서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자연 생태형 하천 복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청계천 같은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져요. 그러니까 도시화를 계속 진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포장 면적이 넓어지면 습도가 낮아져, 건조해져. 근데 반대로도 이제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생물종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겠지? 그다음에 토양층으로 흡수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합니다. 왜? 포장 면적을 걷어냈잖아. 그러면 당연히 빗물이 많이 투과를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홍수의 위험성이 좀 더 감소하죠. 그렇죠? 흙이라는 친구는 물을 계속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내려놓으니까요. 그다음에 리을,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자연 휴식 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은 4번. 자, 18번. 이번 그렇죠? 뭐 특정 고등학교를 뭐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언급을 해도 전남고. 여러분, 1차 산맥, 소백 산맥입니다. 알겠죠? 2차 산맥 아니에요. 자, 형성원이. 맞아. 그리고 이거 이제 효민이 틀렸던 거지 또 소수령에서. 그지? 아픈 부분을 긁어서 미안하지만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지. 그지? 맞았으면 또 1등급 맞을 수 있었으니까. 자, 무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형성 원인 1차 보자. 태백, 낭림, 함경, 마천령, 소백. 있었죠? 기억나지? 머릿속에 어디쯤 있었는지. 그치? 근데 뭐 함경산맥 같은 경우에는 어디? 랴오동 방향이었다. 그 다음에 소백산맥 같은 경우는 중국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맥은 노령산맥하고 여러분이 차령산맥 정도만 알아두면 돼. 남한에서. 그 다음에 산지 정상부의 형태와 특성. 흑산, 돌산, 그래서 지리산, 덕유산, 변성암이 기반암이죠. 그 다음에 돌산, 화강암이 기반암이고 설악산, 금강산 같은 게 대표적인 산입니다. 자, 1번. 기역은 니은보다 해발 고도가 낮다. 더 높죠. 그죠? 부등호 봐봐. 2번. 기역은 니은보다 산줄기의 연속성이 강하다. 그치? 답 나왔지? 니은은 2차 산맥은 1차 산맥에 비해 한반도 동부 지역에 아니죠. 서부 지역에 지질 구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 다음에 디귿은 리을에 비해, 흑산은 돌산에 비해 식생 밀도가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사례들은 쌤이 미리 설명을 했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보기가. 오케이? 19번. 자, 다음은 친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제주도에 도착해서 바닷가 숙소에서 찍은 사진이야. 자,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한라산이 보이네. 그런데 멀리 있는 한라산 정상에는 눈이 쌓인 게 보여.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보입니다. 근데 왜 네 숙소 근처에는 귤나무랑 동백꽃이 보이지? 얘들은 따뜻한 데서 자라거든? 난데림 같은 거.
근데 이제 여기 제주도로 가면은 식생의 수직 분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야. 잘 알 수 있는 곳. 수평적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그치? 나타나는 거고, 수직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근데 제주도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으니까요. 그치? 해안부터 그치? 한라산까지 있으니까 식생 분포가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해발 고도고요. 다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다 지워볼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여름 무더위에 영향을 주는 기단,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그리고 태풍을 끌고 올라오는 것은 적도 기단이에요. 알겠죠? 북태평양 기단 지우고.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에 의해 계절에 따라 풍향이 바뀌는 바람, 계절풍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북서풍,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남서풍, 남동풍,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죠? 계절풍. 다 지우면 열대 야가 남고요. 한여름, 그치? 최저 기온이 밤에 25도 이상인, 그죠? 그러니까 밤에 25도가 넘으면 좀 더워. 우리 지금 요 며칠 낮 날씨가 25도 정도 되거든요. 좀 덥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주기적인 강약으로, 그치? 커졌다가 힘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사만사온이고, 그 다음에 지표면의 국지적인 가열에 의해 발생하는 대륙상 강도, 스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상기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원래는 열대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영서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회년상에 의한 무슨 바람? 높새바람. 높새바람. 요게 불면 가뭄이나 그 다음에 또 건조한 현상이 지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겨울철 한랭한 공기 유입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 한파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정말 빠르게 풀이한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찍혔을지 모르겠다. 30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내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연지리만 보니까 되게 쉽지. 그치? 여러분 아마 이거 1등 내지 2등급 맞을 수 있을 거야. 잘 하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6월 거 쌤이 21년 거 찍었는데 이제 22년 거, 23년 거 찍을 거고, 이 또 육모가 지나가고 나면 또 내신 대비 기간이 찾아오겠죠. 그죠? 이 아쉬운 등급 1등급을 향해서 또 가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끝!